지구는 둥글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빅뱅의 결과로 만들어진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모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된 이후 학문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되면 지구는 원래 둥글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구는 지오이드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극부분은 약간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나 어린이용으로 나온 책 속에 존재하는 잘못된 사실들, 그 밖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히 앉아서 감상해주세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가져온 편견과 선입견들 속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건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왜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고 봄이 되면 여름이 되는 걸까요? 이는 지구가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어서 태양과 가까워지거나 떨어지기 때문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심지어 지구가 원일점, 즉 궤도상에서 태양과 가장 먼 위치를 통과하는 것은 북반구가 더위에 달궈지는 7월 상순의 일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진짜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축은 태양의 황도면 기준으로 66.56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의 각지에서 받는 태양광의 양이 다른 것은 이 지축의 기울기에 의한 것입니다. 추분에서 춘분 사이는 남반구보다 북반구 쪽이 받는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춘분이 지나면 이번에는 지구의 북반구가 태양에 노출됩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사실 이건 반만 사실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또 완전한 진실도 아닙니다. 중력으로 결합된 행성계에서는 공통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돌게 됩니다. 같은 질량을 가진 천체라면 무게중심은 각각의 천체를 연결하는 딱 중간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천체의 질량에 차이가 있으면 무게중심은 무거운 쪽의 천체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달 모두 공통의 중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질량은 달의 80배가 넘기 때문에 공통 중심은 지구의 안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중심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태양 시스템의 중심은 태양의 중심에 가까운 곳에 있지만 역시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점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히 무시되는 일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떨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주는 빅뱅의 결과로 태어났다. 우주의 탄생에 관해서 현대 과학의 시점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창조론의 지지자들은 폭발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간단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빅뱅은 폭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초기의 우주는 특이점으로 수축하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집중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계기로 우주가 팽창을 시작했습니다. 팽창에는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경계도 없으며 공간 자체가 팽창해가는 가운데 우주의 모든 포인트는 정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폭발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고 바깥쪽과 닿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빅뱅은 뱅, 즉 폭발이 아닌데 왜 그렇게 불릴까요? 원래 이 호칭은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 당시 새 이론을 바보 취급하기 위해 붙인 말이었습니다. 당시의 주류는 우주가 영구불변하고 우주가 팽창할 때 끊임없이 물질이 태어나고 있다는 설이었고 호일 자신도 이 생각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빅뱅설은 당시에는 동적 진화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의 창조론자들은 빅뱅설을 싫어하지만 20세기 중반 빅뱅설 지지자들이 다른 지지자들과 논쟁을 벌였을 때 빅뱅설은 말도 안 되는 창조론이라며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무엇도 어떤 상황에서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
이는 거짓도 아니고 반만 진실인 것도 아니고 단순히 틀린 말입니다. 만약 이 문구에 진공에 한해서라는 말을 더한다면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진공 속에서는 초속 29만 9792.458km. 이는 질량을 가진 천체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하지만 고밀도 환경에서는 빛의 속도가 진공속보다 훨씬 느릴 수 있으며 이는 간단한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를 해당 환경의 굴절률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의 굴절률은 1.33이므로 수중 빛의 속력은 초속 22만 5408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속도라면 넘어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하전 입자가 특정 환경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달릴 때 일어나는 현상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현상은 발견자인 소비에트의 물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체렌코프 복사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도 가동 중인 원자로에서 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예쁜 색입니다. 퀘이사는 지구에서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다. 여러분도 퀘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월등히 밝고 약 120억에서 130억 광년이라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천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퀘이사를 관측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이미 퀘이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가장 최근 견해에 따르면 퀘이사는 젊은 은하의 활동 은하핵입니다. 퀘이사는 지구에서 아주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모습은 120억에서 130억 년 전의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은하핵의 활동은 안정되어 있을 것이며 은하계와 마찬가지로 주위에는 성숙한 은하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웜홀이 열려서 관측된 퀘이사가 있는 곳으로 텔레포트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웜홀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은하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은하의 주민에게도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는 퀘이사처럼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 또한 태양이나 그 이외의 제2세대 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의 모습일 테니 말이죠. 태양은 노란색이다. 태양은 황색 외성으로 분류되지만 진짜 색깔은 흰색입니다. 공기 중에선 태양빛이 굴절되기 때문에 노랗게 보이지만 노을이나 아침 노을에서는 붉게 보입니다. 이는 광선이 공기층보다 두꺼운 곳을 통과하며 굴절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진짜 색깔은 우주에서 또는 태양이 높은 위치에 있는 한낮 시간대에 볼 수 있습니다. 빛의 굴절은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가령 지구가 적색외성 주위를 공전한다면 빛의 굴절로 인해 붉은색이 아니라 이 역시 노란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게다가 대기 조성이 바뀌면 어떤 색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령 녹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행성대는 매우 위험해서 빠져나가기 어렵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상상하는 데 서투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SF 작가들 역시 바다 같은 우주, 즉 우주공간이라고 하는 바닷속에 행성의 섬이 있고 블랙홀이라고 하는 소용돌이가 있고 소행성대라고 하는 바위들이 존재한다 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주선을 덮치는 블랙홀이나 소행성대를 잘 피하려면 조종사는 풍부한 조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소행성대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조종사의 자질은 바보나 자살 지원자가 아니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물론 조종사에 한해서요. 소행성 길이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추계에 따르면 목성과 화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의 경우 소행성의 간격은 100만에서 15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주선이 천문학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아무런 충돌 없이 무사히 소행성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행성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면 상황이 난감해집니다. 행성의 중력장이 우주에 떠다니는 돌덩이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오해를 풀고 우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항상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